뭘 해도 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 건 아닐까요? 주변을 보면 유독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일마다 됩니다. 인간관계도 좋고 일도 잘 풀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헤쳐나갑니다. 반면에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시간도 쏟는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일까요? 능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타고난 게 다른 걸까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거창한 재능이 아닙니다. 특별한 배경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지켜온 작은 습관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이 조금씩 좋아지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뭘 해도 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생각이 오래 머물면 2가지 결론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은 거야 라는 결론, 또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는 결론. 둘 다 맞지 않습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도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잘 안 풀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방식이 오늘 이야기할 7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을 먼저 해볼게요. 지금까지 일이 잘 풀렸던 시기와 잘 안 풀렸던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2시기에 내 태도나 습관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 차이가 보이면 오늘 이야기가 더 깊이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 작은 약속도 지킵니다. 이게 7가지 중 가장 기본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최근 한 달 동안 내가 한 약속들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거 내일까지 보내줄게. 이번 주 안에 연락할게. 이런 말들을 얼마나 지켰나요? 우리는 종종 큰 약속에는 신경을 쓰면서 작은 약속은 가볍게 여깁니다. 중요한 미팅 약속은 지키면서 지인에게 한 사소한 약속은 잊어버립니다. 공식적인 마감은 지키면서 비공식적으로 한 말은 흐지부지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한 작은 약속을, 그리고 그것이 지켜졌는지 아닌지를.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약속에 유독 정성스럽습니다. 다음에 연락한다고 했으면 정말 연락합니다. 내일까지 보내준다고 했으면 내일까지 보냅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신뢰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작은 것들의 합산에서 옵니다. 그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먼저 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떠오릅니다. 뭔가를 부탁할 때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지키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1분도 늦지 않겠다. 이메일은 당일 안에 답하겠다. 부탁받은 것은 마감보다 조금 일찍 드리겠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 주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뢰 하나가 이후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1년 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실패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 내 마음속에 오래된 실패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 기분이 가라앉는 것이 있나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 생각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패를 오래 붙잡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에너지가 과거로 갑니다. 지금 해야 할 것에 집중할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은 실패를 빠르게 처리합니다. 이 말이 실패를 가볍게 여긴다는 게 아닙니다. 실패에서 배울 것을 빨리 뽑아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실패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아, 이건 잘 안 됐구나. 그리고 이유를 찾습니다. 왜 안 됐을까?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을 구분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었던 것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갑니다. 이 과정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빠른 사람도 있지만 연습으로 빨라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속도가 빠른 사람. 그 속도가 결국 인생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10번 도전해서 3번 성공하는 사람과 3번 도전해서 1번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성공률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횟수입니다. 실패를 빨리 처리하는 사람이 더 많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래 붙잡고 있는 실패가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 실패에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오세요. 이 실패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하나를 찾았으면 그것을 챙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특징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있나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인데 나중에 돌아보니 상처를 줬을 것 같은 기억이 있나요? 반대로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았나요? 사람은 잘 잊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을 함부로 대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을 대할 때도 정중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친절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태도가 일관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인생은 결국 사람이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10년 전에 잠깐 만난 사람이 뜻밖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무심코 도와줬던 사람이 나중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인연이 시간이 지나 귀한 인연이 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예전에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봤는지가 지금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팀장으로 일하면서 후배들을 꽤 대충 대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그런데 몇 년 후 그 후배 중 한 명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후배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달랐습니다. 예전 기억이 지금의 관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어느 분이 아무 조건 없이 후배들을 챙겼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 후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인생은 선순환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빠르게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번째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이것도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뭔가를 하기 전에 말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렇게 바꿀 거야. 나 이번에 이걸 시작할 거야. 그 말이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종류는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합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느 쪽이 더 인정받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말은 기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신뢰가 깎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반면에 조용히 해내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이 없으니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는 평판이 만들어집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계획을 크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보입니다. 실용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뭔가를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시작하세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에너지를 행동으로 먼저 쓰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말하세요. 아니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여주세요.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주변의 신뢰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하루에 몇 번이나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나요? SNS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나요? 비슷한 나이의 지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비교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괴감으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됩니다. 비교가 에너지를 빼앗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는 항상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나보다 더 잘된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 비교 속에서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게 됩니다. 내 길이 아니라 저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잃습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은 비교의 방향이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가? 지난달보다 조금 더 성장했는가? 이 비교는 나를 올립니다. 남과의 비교는 나를 끌어내립니다. 집중이 길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길에 집중하면 그 길이 만들어집니다. 남의 길을 보면서 내 걸음이 흔들립니다. 내 앞을 보고 걸을 때 내 길이 생깁니다.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SNS를 볼 때 생기는 비교의 감정을 알아채세요.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 것에 돌리세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대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로. 여섯 번째, 포기할 때와 버틸 때를 압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계속 가져가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섞여 있지는 않나요?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반대로 포기했는데
사실은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것이 있지는 않나요? 포기와 버팀을 구분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둘 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것도 힘들고 포기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 선택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은 이 구분을 잘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가? 버팀의 핵심은 방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면 힘들어도 버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버텨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포기의 핵심도 방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을 포기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올바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인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계속 버텼습니다. 포기하면 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몇 년을 더 버틴 후에야 인정했습니다. 이건 내 방향이 아니었다고. 그 몇 년이 아깝기도 했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 방향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포기할 것과 버틸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것이 삶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7번째,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특징이자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나요? 이 나이에 아직도 이것밖에 못 됐나?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나요? 조급함은 어디서 올까요? 비교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빠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조급함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급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서두르면 실수가 생깁니다. 빨리 가려다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은 인생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압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가장 잘 됐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서둘러서 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함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1년 후, 5년 후를 생각하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지금 느리게 느껴져도 꾸준히 가다 보면 생각보다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7가지를 다시 돌아보며 오늘 이야기한 7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작은 약속도 지키는 것, 실패를 오래 붙잡지 않는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포기할 때와 버틸 때를 아는 것, 조급해하지 않는 것. 이 7가지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반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7가지 중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더 유지하면 됩니다. 반면에 지금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그것이 결국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얻은 인생은 인생이 조금씩 좋아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린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인생은 조금씩 좋아지는 사람의 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신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